이야기. 새싹입니까?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3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새싹 맞습니다.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집합과 명제를 총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 이야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시 어디까지 다 옛날로 가나요? 2차 방정식이요. 아, 2차. 2차는 조금 복습을 좀 많이 한 게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형태는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네. 이것은 실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을 활용한 것인데 사실 복소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이죠. 네. 두 복소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0이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알파가 0이거나 또는 S가 베타가 베타가 0이거나. 그래서 뭐 x 빼기 3 곱하기 2x 빼기 1이 0이다. 만약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 그러면 네.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고. 0이어야 되니까 x는 3이 되거나 또는 x는 2분의 1이 되어야만 한다. 네.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기본이었죠. 네. 그래서 항상 기본은 모든 식을 1차식으로 만들기 그렇죠. 였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인수분해. 인수분해였고, 두 번째가 모든 식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는 근해공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혹은 아니면 이런 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에는 요놈 절반 나눈 것 네. 2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의 제곱한 4 한 번 더 빼주고 그러면 이식과 이식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값은 변화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x 이 부분만 먼저 묶으면 빼기 2 전체의 제곱 빼기 7이 0이다. 네.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7이니까 x 빼기 2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7이랑 같다는 뜻이 되고 네. 그래서 x는 2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7이랑 같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근해공식 x라는 놈이 결국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와 같아져. 이러한 식을 유도를 해봤던 거죠. 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이었단 말이죠. 네. 또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음.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3차는 나중에 하죠. 그러면 두 가지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방정식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의 경우에도 x 빼기 1, 뭐 x 빼기 2, x 빼기 3 이퀄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세 개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당연히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겠죠. 0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이거나 또는 x가 3이거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인수분해만 가능하면 3차 방정식도 문제없이 풀 수가 있다. 근데 3차 방정식만 그렇겠어요? 뭐 4차든 5차든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 2차보다 더 높은 차수에 이런 아이들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가장 핵심 이론 중에 하나도 역시 뭐다? 인수분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게 인수분해 공식 따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훈련이 예, 필요하다. 기본적인 훈련들을 좀 잘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으려면 식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공통인수가 잘 보여지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보여진다는 예, 그 거죠. 공통인수가 모르겠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문득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1차 식이 이런 꼴이었잖아요. 1차 방정식이. 네. 2차 방정식은 이런 그렇죠. 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상수 1차, 2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내림차순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본 듯한 예. 문자군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사실은 조건 px 표현했던 거랑 똑같은 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x를 품고 있는 식이야. 이런 식이야.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x의 값에 따라 참것이 결정돼라는 관점에서 봤다면 이것은 x가 변화하고 그 x의 값에 따라서 이 식의 값도 변화할 거야. 라는 걸 X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어떤 값이 되든 그렇죠. x가 어떤 값이 되든 얘는 변화하는 값이야. 계속 1일 수도 변하는.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쵸. 3일 수도 있고 그때 x가 변화함에 따라 전체 시기값도 변해. 그래서 fx 이퀄 ax 더하기 b 이러면 이것을 x에 대한 1차 다항식이라고 그렇죠. 부르자. 네. fx라는 놈을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르자. 네. 뭐 이것까지는 했던 것 fx는 같아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네. 써 있으면 x에 대한 3차 다항식. 다항식이라고 부르자. 네. 그러면 일반적인 n차의 다항식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그냥 모든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n제곱, n제곱. n-1제곱. a n-1은 그냥 별거 아니라 어떤 상수를 네. 표현한 거예요. 근데 n번째 상수, 얘는 n-1번째 상수. 예. 아니, 왜냐하면 a, b, c, d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상수를 뭐로 표현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하면 그 순서대로 내려와서 a1에 x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을 a0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일반적인 n차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첨자라고 하는데 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첨자라고 불러요. 첨가한 글자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라. 그래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들을 표현해주고 상수를 표현해주면 일반적인 n차의 다항식을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와 같은 x에 대한 n차의 다항식을 뭐라고도 하냐 하면 x에 대한 x의 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예. x의 1차 정식, 2차 정식, 3차 정식. 왜 정식이라고 부를까요? 이거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4683 네. 이라는 것을 십진법으로 쓰면 4 곱하기 10의 몇 제곱? 세제곱. 6 곱하기 10의 제곱. 8 곱하기 10. 3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걸 우리는 그렇죠.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4x의 세제곱, 6x의 제곱, 8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어때요? 똑같네요. 그래서 기본수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을 기본으로 삼아서 표현했던 건데 그 10을 x로 바꿔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세계를 본따서 만든 거다? 정수. 네, 정수의 세계를 본따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x에 대한 다항식의 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 이러한 놈을 정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수의 세계를 본따서 만들었어. 마치 정수와도 동일한 성질을 가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정식의 성질을
다 뭐의 성질하고 똑같겠어요? 정수- 정수의 성질하고 성질 똑같죠. 똑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fx도 x에 대한 정식이고 gx도 x에 대한 정식이래요. 두 개 더한 건 역시도 뭘까요? 정수. 정식이겠죠. 정식이겠죠. 왜냐하면 정수끼리 더하면 뭐니까. 정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뭐 2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7이고 gx는 3x 마이너스 5고 이런 두 개의 정식이었다. 그럼 fx 더하기 gx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두 개 더해서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것도 일종의 정식이 정식.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정식이고 얘도 정식이면 더한 결과 역시도 정식. 네, 정식이 된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표현 배웠었잖아요. 네. 그럼 정식도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뺄셈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같은 형. 마찬가지겠죠. 곱셈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식 역시도 정수랑 똑같아요. 음.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항식, 정식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여전히 정식이 된다는 네. 거죠. 근데 5 나누기 3 같은 거 기억나죠? 네. 얘는 나누어지질 알아. 않아요. 그래서 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나누기 정식이 항상 정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의 경우에는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가 못해요. 그런 이 경우에도 마치 정수의 나눗셈과 같이 정식의 나눗셈을 다루면 어떨까? 같이.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3 나누기 5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83 나누기 5 하면 5일은 5, 33, 5, 6에 33. 그래서 예, 몫이 얼마이고 16이고 시 16이고 나머지가 3이야 라고 썼던 것처럼 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7을 뭐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7 그렇죠. 나누기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x를 곱해야지만 얘랑 똑같은 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에 x를 곱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2에다 x 곱하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빼주면 이건 사라지죠. 네.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3x 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x의 제곱 될 거고 예, 그렇죠. 3x에서 2x 뺐으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네. 그럼 x제곱한테 얼마를 곱해줘야지 얘를 만드냐?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곱하기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1은 마이너스 3x 2 곱하기 1은 2 또 빼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2x 빼기 9가 나오죠. 네. 얘한테 어떤 놈을 곱해도 2x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더 낮기 때문에 네. 차수가.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몫이 x 더하기 1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1이 몫이요 2x 빼기 9가 나머지야 라고 생각해주면 이러한 정식에서도 얼마든지 나눗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몫과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정식의 나눗셈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지 1차라든지 혹은 2차 혹은 뭐 몇 차든 상관없이 의 정식 혹은 다항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꼴의 식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놈은 어떤 수의 세계를 본따서 정수의 세계를 본따서 만들어진 마치 자연수의 십진법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이라는 것이 십진법의 전개식. 네.
동일한 개념으로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이거랑 똑같죠? 83은 5 곱하기 16 더하기 3.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7은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1 나머지가 2x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몫과 나머지.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와. 그래서 식의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던 수의 세계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보겠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쉽다. 해석이.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쉽다. 예. 네. 그 정수의 세계를 본다는 게 정식, 유리수의 세계를 본다서 만든 게 유리식. 무리수 중에서 이제 제곱근의 세계를 본다서 만든 게 무리식. 이 정도가 이제 중등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기본식들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리식은 당연히 성질이 유리수랑 똑같을 거고, 무리식을 다룰 때에는 당연히 제곱근이라는 무리수를 살펴보면 그 성질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을 다루는 훈련들을 잘 해놔야지 공통인수를 만들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다항식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녕. 안녕.